우리가 드디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결국에는 일본이 4강전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오늘 선발 명단에서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던 선수가 골키퍼와 중앙 수비수인 이 5번 선수 바바라는 선수, 요 두 선수 빼고는 모두 다 홍콩전에 선발로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는 10명 중에 9명이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난 경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우리가 힘들게 경기했던 한국보다 일본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 초반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불리하다 보니까 일본의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건 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선택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현석 선수 대신에 정호연 선수를 배치를 시켰죠.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중원 라인에서 선수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에요. 일본은 성인 대표팀부터 연령별 대표팀의 전술이 비슷비슷합니다. 일본의 스타일 자체가 미드필더 싸움을 많이 가져가고 중원에서 볼을 많이 점유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이 홍현석 선수가 나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정호연 선수는 K리그에서도 광주에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와 정호연 두 명의 미드필더를 놨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를 약간 측면으로 빼면서 고영준 선수를 중앙에 배치했어요. 이건 이제 엄원상 선수가 약간의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니까 오른쪽 측면에 어떤 선수를 배치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여기서도 황선홍 감독이 적절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중원 라인에서 일본이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강인 선수를 중원에 두지 않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100% 컨디션이 아닙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부상 때문에 경기를 못 나왔었고,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지금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거라서 우리가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100%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빈도를 많이 낮췄어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보면 이강인 선수를 중앙 지역에 두는데 이강인 선수의 수비 부담을 약간 낮춰주니까 우리가 중원에서 선수 숫자가 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고 고영준을 중앙에 두면서, 고영준 선수의 장점은 열심히 경기장을 뛰어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영준 선수까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만든 게 어느 정도 이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반 초반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라인의 간격이 너무 넓었어요. 이건 이제 황선홍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K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문제인데,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좀 멀어진다 라는 건 이제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지면서 첫 번째 골을 좀 이르게 실점을 했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우리가 볼을 일단 걷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걷어냈는데 우리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머니까 요 라인 사이에 일본 선수들이 좀 많죠. 그래서 기동력도 조금 이제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많이 쉬었고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기동력도 좋은데 우리의 간격이 좀 멀어지니까 요 중원 라인에서 우리가 세컨볼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을 잃어버리자마자 일본이 볼을 받아서 측면 지역으로 넓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이게 일본이 잘하는 거거든요.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방향 전환. 이제 황재원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어쨌든 돌파를 허용하면서 크로스,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동력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롱패스를 또 많이 시도를 했어요. 길게 때려줬지만 앞쪽에 있는 조영욱 선수가 키가 큰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간격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지면 요 세컨볼이 또 일본 선수들한테 가는 이런 문제가 전반 초반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 초반에는 약간 전술적으로 중원 라인의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전 초반에 이렇게 실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전반전 중반부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보다 기술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국가 중에 가장 스쿼드가 좋은 팀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일본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고영준 선수가 들어오고 이 압박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우현 선수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일본의 스타일이 뻥뻥 걷어내는 게 아니라 볼을 주고받으면서 후방부터 풀어나오니까 앞쪽에서 조영욱, 정우영, 고영준, 이강인 모두 다 압박 잘하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백승호와 정우현도 압박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압박을 강하게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해당 연령에서 뭐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 시작부터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선홍 감독이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앞쪽에 배치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그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이 장면 보시면 우리의 정우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후방에서 풀어나오는데 패스가 약간 짧았어요. 이때 정우현 선수가 안쪽으로 달려들면서 볼을 끊어냅니다. 몸을 던져가면서 볼을 끊어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점점 더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스타일이 후방에서 볼을 뭐 잘 만들어가고 뭐 후방에서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하고 그런 게 좋은데 어쨌든 그런 플레이는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한 플레이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더 좋은 상태에서 압박을 하니까 일본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탈압박을 하는데 점점 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일본이 걷어냅니다. 걷어냈을 때 우리의 수비 라인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와서 세컨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승호 선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세컨볼을 가져와서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일본의 수비가 이제 흐트러지는데 여기서 뒤로 황재원 선수에게 볼이 흘러왔고 황재원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멋진 헤더로 득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얼마나 오늘 경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경기에 가장 칭찬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단연코 황재원 선수가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황재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본인들이 체력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전방에서 계속 압박을 해요. 강하게 압박을 해오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탈압박을 할 때 탈압박이 잘 안 됐었거든요. 뭐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중원에 있는 백승호, 정호연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압박에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황재원 선수가 탈압박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균열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압박을 해요. 그럼 황재원 선수가 약간 뒤로 물러나가면서 상대 선수가 올라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가 올라왔을 때 황재원 선수가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이 뒷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보시면 일본 선수들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황재원 선수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올라오니까 역동작이 걸리죠. 역동작이 걸리면서 이 황재원 선수가 볼을 몰고 올라오고 볼을 몰고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 일본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쏠리고 이때 황재원 선수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해주면서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황재원 선수가 약간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수비수도 따라가죠. 근데 따라가는 순간 황재원 선수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치고 달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는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황재원 선수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까 역동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완벽하게 황재원 선수가 일본 수비수를 역동작에 걸리게 만들고 앞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일본의 수비가 완벽하게 무너졌고요. 황재원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수비가 쏠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황재원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정우영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볼을 받아서 우당탕탕 하다가 조영욱 선수에게 흘러가고 조영욱 선수가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사실 우리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일본의 전방 압박을 상대할 때 우리가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일본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탈압박하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황재원 선수의 탈압박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조영욱 선수의 득점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영욱 선수가 연령별 대표팀을 많이 뛰기로 유명하죠.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합하면 연령별 대표로 85경기를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뛰었죠? 소속팀보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더 많이 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이제 열심히 뛰었던, 헌신했던 그 보상을 오늘 경기에 받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본인의 그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종지부를 찍는 득점을 했다. 이번 대회는 사실 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번 대회도 이제 어쨌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나 4강전부터 경기력적인 측면은 우리가 분명히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이강인 선수의 체력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다거나, 특히나 중국전에서 2선 라인을 다 로테이션 시켜주면서 중국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왔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중간중간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전술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서령우 선수와 황재원 선수의 자리를 바꿔서 황재원 선수가 왼쪽 풀백이 되면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원 싸움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이제 경기 중간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황선홍 감독도 사실은 부담이 좀 심했을 거예요. 이번 대회 사실 우승을 못하면 황선홍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는 거고, 반면에 우승을 해도 약간 본전에 가깝거든요. 우리의 스쿼드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우승을 해도 본전, 안 하면 비판을 받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회였을 텐데, 황선홍 감독도 이번 대회 이제 선수단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중요한 건 금메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안 게임의 의의는 뭐 금메달도 정말 뭐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궁극적으로는 병역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병역 혜택이 이 선수들의 커리어를 2단계, 3단계는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만 하더라도 병역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느라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못 뛰고 있죠. 뭐 홍현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한범도 마찬가지고, 정우영, 뭐 박규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이게 다 이제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소속팀에서 경기를 못 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엄원상이라던가 조영욱이라던가 뭐 우리 오늘 잘했던 황재원 선수라던가 이런 유망한 선수들이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으로 진출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수의 커리어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아시안 게임에서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게 뛰면서 금메달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장차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갈지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우리 국가대표팀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 당장 이제 우리가 지난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던 선수가 김민재, 황인범, 황의조, 손흥민, 이승우,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국가대표팀에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이번 금메달로 만들어졌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압도적인 그 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승하는 건 어렵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압도적으로 또 안전하게 우승하는 게 어려운데, 이번 대회는 그래도 우리가 순탄하게 엄청난 그 위협 없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의 또 그런 경기 준비 과정이나 그리고 감독의 또 노력이나 선수들의 노력이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을 이겼다. 일본한테 맨날 뭐 우리가 진다, 뭐 연령별 대표팀에서 패배를 많이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이겼던 경기가 꽤 돼요. 뭐 15세 이하도 그렇고요. 18세 이하도 우리가 경기를 해서 이겼고, 정말 이제 우리가 졌다고 평가를 받는 뭐 이강인 선수의 제로톱으로 나왔던 경기, 뭐 그런 경기들 보면 우리는 전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전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졌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이제 또 일본 팀이 대학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벤투 감독 시절에 이강인 선수 제로톱 했던 경기, 그 경기는 우리 유럽파가 안 오고 일본은 유럽파가 다 왔던 경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적에서 빼야 되고, 뭐 그 전 것도 막 뭐 우리 전력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일본은 전력을 준비해 와서 우리가 지고 이랬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제 뭐 그렇게 칠 거면 그 경기도 이제 치지 말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우리가 일본 이겼으니까 충분히 즐기면 되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